중요한 맥을 붕괴했다고 봅니다. 알래스카 힘이 저는 북극 항로나 물류로 정부 정책이 좀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우선순위가. 이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제2의 한국 항공우주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3만 원대 사놓으시면 못 가더라도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본다. 저는 이게 제2의 현대로템 같이 큰 그림으로 우리나라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저는 큰 고객들한테는 요새 HMM이나 한국가스공사만 사드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뭐 최근엔 다시 또 하락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양새이긴 했거든요. 2차 전지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럴 때는 저는 도망가는 게 정답입니다. 2차 전지도 중요한 맥을 붕괴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엔솔이나 에코프로나 삼성 SDI나 이런 것들로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데요. 2차 전지도 제가 4등분을 갖고 왔을 텐데 엔솔이요. 엔솔이 그 26만 원과 44만 원을 4등분 하면요. 거기가 중심값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심값을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32, 3만 원을 지지하는데 검증하시죠. 그럼 지금이라도 못 빠져나오신 분들은 엑시트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그동안에 2차 전지에서는 약간 포장한 게 그 전력 저장 ESS가 커버 좀 했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LFP 배터리 뭐 이러면서 모멘텀이 있었죠. 그런데 그쪽도 이제 세비컴이니 하나기술이니 뭐 이쪽 관련된 또 신성 ST니 한중 SS니 다 부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ESS마저도 부러져요. 지금 거의 살아있는 게 삼성전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엔솔이나 삼성 그래 조종하면 좋다. 그런데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순환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동시에 부러지니까 소부장 자체도 에너지가 축소되면서 이게 2차 전지도 같이 그 부품단 중소형주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게 그 10억 50억 얘기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코스닥을 관리하는 이 바닥에 어떤 사모펀드 그 창투사 뭐 조그만 그 부티크들이 저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엑스트 도망가지 관리 안 할 것 같고 상황이 다 진정된 다음에 재작업할 것 같으니까 추석 지나서 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노란 봉투법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갑작스럽게 로봇주가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 대표님께서는 로봇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은 테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로보티즈가 마탱이 가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왜 이 시점에 1,000억을 갑자기 주상증자 짱돌을 내갖고 제가 로봇주를 그 로봇주는 보시면 이게 산업용 협동 로봇인지 휴머노id 로봇인지 감속기인지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직을 만들 수 있어요. 산업 로봇에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봇, 물류에는 로보티즈, T 로보틱스, 뭐 감속기에는 SPG, SPV 테크, 뭐 휴머노이드에는 뭐 고용, 뭐 여러 등등이 있는데 그래프를 한 번씩 보시면 뭔가 가서 응집은 됐었어요. 그래서 거래량 딱 치고 가면 딱 좋을 타이밍에 증자짱돌 내버리면서 대장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지금 다 보면 제가 한 번씩 쭉 볼게요. 이게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대장 성격인데 주가가 지금 옆으로 갔다가 이게 거래량 뒷받침 안 되면서 여기 가져야 될 자리거든요. 노당 봉투법 하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수급이 안 들어와요. 실적은 아직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모든 로봇주를 다 돌려봐요. 거래 수급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노란 봉투법만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노란 봉투법에서 분위기 딱 줘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상태에서 대장주 증자로 짱돌 맞았고 그러면 후발주라도 뭔가 가주는 게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노란 봉투법 하나 갖고는 지금 시간이 너무 그래서 이게 오히려 테슬라가 오히려 400불 가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끌개가 나와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체적인 로봇주에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대하는 건 빨리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일정을 정의선 회장님이 빨리 해갖고 그 현대 오토에버가 그나마 에너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서 뭔가 매듭을 풀어갖고 현대 오토에버가 갖다 얘기해서 미국향 그 밸류체인의 부품단 그러면 약간 자율자동차나 감속기나 부품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로봇주 중에 거기에 엮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좀 끌개를 만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로봇주는 노란 봉투법 갖고는
는 형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죠?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전에 나오셔서 이 알래스카 자원개발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그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나서 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자기 이제 김정은과 뭐 대화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이게 좀 열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쪽이 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네. 그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푸틴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알래스카는 푸틴하고 같이 그린란드 하면서 가까이에서 중국의 힛도르를 해서 그린란드 해갖고 같이 개발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푸틴은 잠깐 우크라이나 전선을 더 확산시키고 있고 휴전 안 시키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모다 총리도 러시아산 원유되고 그 우선순위가 알래스카는 계속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태평양에서 중국이나 이런 길들이게 먼저 그리고 이거 관리 정책이 잘못하면 6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켜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 개발은 이번 10월 달은 무조건 지나야 될 것 같고 거기서는 약간 저런 것들만 되지 않을까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삼철 뭔가 이렇게 갖고 와서 뭔가 재처리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기업들 아니면은 오히려 알래스카보다는 우리 부산 신항의 북극항로 북극항로 관련 오히려 네. 그게 불경의 수소 경제거든요. 물류구. 네. 그거 먼저. 그리고 이번에 9월 12일 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HMM. 이게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알래스카 힘이 저는 북극항로나 물류로 정부 정책이 좀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우선순위가. 이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됐고 푸틴과 트럼프가 뭔가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툴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뭔가 가시화돼야 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반진영파 블록화가 자꾸 생기면서 푸틴이 약간 중국이나 그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 그 브릭스 쪽에 약간 힘을 더 실어주는 것 같아서 모다 총리도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서 요 인터벌이 그 알래스카 직접적인 개발은 한 2, 3개월 늦춰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춰지긴 해도 그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2030년까지는 그냥 추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단기 전략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보시려고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는 제2의 항공우주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3만 원대 사놓으시면 못 가더라도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본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는 보는데 지금 6개월 이 변동성이 어디까지 갔다 갈지 몰라서 6개월 정도에서는 약간 에너지가 좀 그 우선순위가 아까 수소나 핵이나 조선이나 이런 데 좀 뺏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만 듭니다. 네. 이쪽은 뭐 사실 장기적으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예, 큰 그림 투자자는 저는 이게 제2의 현대로템 같이 큰 그림으로 우리나라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저는 큰 고객들한테는 요새 HMM이나 한국가스공사만 사드립니다. 10년짜리 채권 사시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근데 그거 엮이지 마시고 HMM이나 한국가스공사 놓고 2030년에 한번 열어보십시오라고 큰 뭐 10억씩 한 부치씩 움직이신 분들한테는 그것만 해드리는 게 제가 꼭 HMM은 산업은행이 담보가치 높여서 팔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맨 처음엔 시세를 죽여요. 현대로템도 그랬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랬고 하나오션도 그 산업은행이 그 행위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 길게 봅니다. 그래서 요 알래스카 쪽하고 그다음에 자원개발 쪽은 시차를 조금 뭐 한 길게 좀 보시고 요번에 10월 달까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동북아시아가 상당히 뜨거워질 것 같거든요. 빅데이터들이. 여기에서는 아까 핵 얘기가 자꾸 나오고 뭐 군함 잠수함 얘기 나오니까 이런 것들로 압축되는 어떤 변동성 잠만 그러면 다른 걸 다 뺏어온다고요.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트럼프가 직접 때리니까 이게 중국 때리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또 엔비디아도 있다고요. 그렇죠. 거기 엮여있죠. 그거 같이 다 엮여요. 그리고 TSMC를 뺐어요. 요번에 제재 때 TSMC는 그러니까 이거는 TSMC가 가까이에서 미국의 투자 속도를 빨리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빨리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인텔을 같이 협력해서 뭐 한다든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공장을 때린 거는 니네들 빨리 들어와라는 또 그거를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좀 극단적으로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약간 연방법원에서도 좀
지금 네 그 관세 매기는 거 삐그덕거리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전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내년도에 11월 달에 중간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또 내년도 6월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간선거나 지방선거를 네 사람으로 다 확보해 난 다음에 그 다음 전략에 총력을 다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저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울경 관련된 에너지가 더 우선 속도를 낼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밸류체인들 그래서 요새 현대차 기아가 안 빠지고 현대보이스 올라가고 현대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라든지 그 지금 같은 장에도 날아가는 게 다 미국발 밸류체인이나 거버넌스 게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압축되는 장 같아요. 그러면 되는 것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같이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 리스크 관리는. 롱숏 장의 무서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0%가 안 되고 되는 쪽에 한 두세 달은 가 있거나 해치 전략을 세우거나 굳이 한다면 현금 만들었다가 추석 지나서 다 하시던지 뭐 이런 그런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면은 방산주 같은 경우에 좋을 수도 있는데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방산주는 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폴란드 쪽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방산주는 이번에 드론이 모든 걸 망가뜨린 것 같아요. 드론이요? 예. 탱크 하나 드론 갖고 굉장히 비싼 게 드론 조금만 조작한 거 갖고 파괴할 수 있으니까 모든 전선이 드론이나 이런 로봇이나 이런 걸로 좀 이동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니까 나토의 에너지가 되니까 약간 동유럽이나 군비 증강이나 이런 속도가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정치적인 변화가 딴지 거는 데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좋지만 거기에 동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서의 추가 수주 부분에 그 뭐 전차나 미사일은 약간 노이즈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이게 또 하나의 그 방산주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슨이나 현대롯데면 괜히 들어갔다는 돈만 엮이는 오히려 군함 잠수함 쪽이나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한 주가 HD 현대중업 40% 그러니까 1대4 0.4니까 그거 합친 다음에 수리조선이나 이런 쪽이 더 강화돼서 방산도 약간 군함 잠수함 핵 수리조선 길게 보면 LNG 이런 걸로 좀 교체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전통 방산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번에 장기적인 펀드들이 쇼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은 저는 방산주를 한꺼번에 묶지 말자. 군함 잠수함 이걸로 구분시키자. 그러니까 전체 집합보다는 소집합에 관련된 종목만 압축하시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바이오가 제일 고민이에요. 이번에 그나마 알테오전 하나만 지금 살아있고 다른 것들 가끔가다 바이오들이 금리 인하해서 뭔가 그러니까 제가 현장 얘기할게요. 네. 이 바닥에 그나마 선수들이나 부티크 335 옛날 자산운용사에다가 335에서 해갖고 부티크 많은 애들이 최근 5, 6월 달에 바이오 집중한 애들이 많았어요. 결론은 실패하거나 쫑나고 있는 거예요. 추가 자금 조달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매집했어요. 그럼 하나 갖고 같이 협업이 돼서 펀드한테 넘기거나 이게 ETF 전화해서 파킹시키고 다시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기에 초친 게 미국 복지부 장관 그 케네디 주니어 네. 그 사람이 완전히 초를 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신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에 초를 쳐나갔고 그래서 이 바닥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머리 쥐가 나고 있고 세일즈는 하는데 규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장 소리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방산주 중에 그 군함 잠수함이나 로봇주나 오히려 뭔가 그 핵 관련된 수소, 삼중수 뭐 이런 것들을 단타하시는 게 낫지 바이오는 이것도 추석 지나서 좀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 대신 여기도 좀 구분을 좀 하는 게 한미약품이나 그 셀트리온 그 미국에 들어가서 그 공장 짓고 미국 밸류체인 만들 수 있는 큰 장치 산업 관련된 시밀러 쪽은 저는 셀트리온은 15, 16만 원이면 이거는 무조건 20% 먹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미약품 그러니까 약간 유한양의 좀 굵직한 그 이제 거에서 미국과 연결돼 있거나 밸류체인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압축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약간 좀 실적은 안 나오는데 성장을 바라보고 뭔가 그 임상이나 뭐 여러 가지 갖고 했던 그런 것들은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매집 세력들이 그 확산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네들 있는 것마저도 어쩌면 10월 달 지나면은 엑스트
후퇴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징후는 그렇게 좋게 안 보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그 4등분 매매 원칙을 좀 나름대로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의 추세 75% 능선 게임 일단 리스크를 끊어라. 그리고 바닥을 다시 잡아라. 그 다음에 하락 삼각형의 상승은 상승폭의 반만 와도 때려라. 그러면서 트레이딩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이 9,10월이다. 그러면서 10월달 지나서 아까 얘기한 금리 모든 지정학적 이런 게 다 검증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9,10월을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 여기서는 생존 전략을 좀 선택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추석 이후에 뭔가 새로운 방향성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해 주신 뭐 삼성전자 또 얼마, SK하이닉스 얼마, 또 엔비디아 얼마 그 선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명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조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